다음은 저희 유튜브로 이프로님 모셔볼까요? 네, IT 쪽 파워로직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종목이 오늘 많이 아쉽더라고요, 시세가. 네, 저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는 9,900원이시고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70%나 가지고 있는데 다음 주는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남겨주셨어요. 오늘 장중에 10,000원 돌파됐습니다. 9% 넘게 급등을 했는데 하락으로 돌아서기도 했고 종가상으로는 한 0.6% 미미한 상승 나오면서 9,400원권에 마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가 대비로는 갭이 조금 있네요. 네, 13% 정도 밀려있는 구간이고 작년 한 해도 퍼포먼스가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섹터 자체가 워낙에 조금 무거웠기 때문에 다음 주를 바라보시는 거는 약간 단계적인 모멘텀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은상 과장님. 네. 일단 오늘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MC넥스 영향을 좀 일부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MC넥스요. 예, MC넥스가 종가, 그러니까 사실 장중에 주가가 거의 잠시만요. 장중에 한 13%까지 올랐다가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도 7% 종가로 끝났고요. 파워로직스 역시도 9%까지 올랐다 지금 거의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커플링 됐네요, 시스템.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유는 결국은 MC넥스 이런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들의 이제 향후에 지향해야 될 이제 방향성이 뭐냐면 결국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가 센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대로 들어가게 되면 MC넥스나 뭐 파워로직스 이러한 어떤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시장에 좀 나오면서 MC넥스가 슈팅이 나왔었던 거고요. 결국은 파워로직스도 그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벤더 안에 들어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이슈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올 한 해를 좀 돌이켜 보자면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이 회사 말고 MC넥스도 마찬가지고 뭐 기타 뭐 하이엔드급 들어가는 파트론 이런 회사들 주가를 보면은 반등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서 회사들의 마진율이 결정이 돼요. 일례로 제가 그냥 재무제표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리면 이 모듈 만드는 회사들이 매출이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작년도 기준으로 이제 화면 좀 띄워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 파워로직스라는 회사가 매출액이 1조 1,000억에 영업이익이 500억 나왔어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보면 4.5% 나왔거든요. 엄청 잘 나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올해 한번 볼까요? 올해 매출액은 나쁘지 않아요. 올해 매출액도 거의 코로나 영향은 일부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 1조 언더, 뭐 9천억, 8천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익률을 한번 볼까요? 이익률이 1분기에는 마이너스 8%, 2분기 1%, 그리고 3분기 0.5%예요. 근데 전년 분기로 보면요. 전년 분기는 5%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년이랑 비교를 하자면 매출액이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 가장 큰 이유가 스마트폰 판매량에 따라서 이 부품사들의 단가가 결정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휴대폰이 판매가 안 됐기 때문에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CR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코스트 리듀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격 인하에 걸려 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 파워로직스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카메라 부품 회사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올라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어떤 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을 그냥 핸드셋으로만 보지 말고 자율주행 쪽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성장률이라든가 멀티플을 조금 더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거거든요. 클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데 저는 그거는 좀 약간 힘들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갤럭시 21이 이번에 출시가 되거든요. 어제 보니까 판매 금액이 결정이 났더라고요. 결국은 세트 업체는 휴대폰 판매량에 따라서 그 이익률이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많이 낮췄네요. 갤럭시 S21. 예, 많이 낮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로직스 같은 홍채도 들어가고 모듈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얘네가 이런 어떤 모듈 쪽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핸드셋 쪽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2차 전지 쪽에서도 ESS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화재 엄청 크게 났잖아요. 화재를 멈추게 해주는 그런 과전압 전류를 만드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BMS라고 얘기를 하는데 BMS도 안 좋았어요. 이게 보면 아마 올해 배터리 셀 업체들 국내에서 수출 거의 안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본인들 말로는 문제가 배터리에 문제가 없는데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되냐? 이건 사실은 관리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어떤 BMS 납품하고 있는 회사들의 실적도 안 좋아졌거든요. 그 원인을 약간 이쪽으로 돌렸군요. 네, 맞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는 사실 기대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BMS 쪽 말고 네. 휴대폰 판매량. 네. 결국은 코로나에 따라서 판매량이 감소가 됐지만 정상화된다라는 어떤 포스트 코로나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네. 지금 구간에서 밸류에이션으로는 비싸요. 비싸지만 올해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화된다는 가정하에 볼 때는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여력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작년 4분기 기점의 주가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1차적인 목표 주가는 11,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지만 네. 오늘의 상승은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인 상승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로직스가요, 과장님 그쪽으로도 묶입니까? 폐배터리 산업 해가지고 신재생 쪽으로도 약간 밸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못 그것까지는 봤죠. 아니에요? 네, 못 너무 봤습니다. 오바된 해석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파로직 일단은 갤럭시 스마트폰이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좀 많이 팔려야 될 것 같고 다른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긴 한데 업사이드 조금 더 열어놓으시고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 많으시잖아요. 네, 꼭 원하시는 만큼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